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리 예결 위원들입니다. 오늘 이제 2021년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종합정책 질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내주에 이제는 부별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주 16일부터는 우리가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갑니다. 556조의 예산을 우리 국민의 시각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심사에 임할 텐데요. 제 입장을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심사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담해서 우리가 정리한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예산 심사를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원 모두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전환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예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은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V자 반등을 본격화시키는 필수 재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 극복 및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전환 프로젝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인식하에 한국판 뉴딜이 마련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면서도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리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회적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이 안정된 네 바퀴를 동시에 운영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무책임한 비방과 몽리로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쟁 유발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전쟁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한 개구리식 평가입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재정 대응 규모는 G20 국가 중 13위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전혀 아닐 뿐더러 19년 대비 늘어난 국가 부채 비율도 41.9%에서 48.4%로 6.5% 증가하여 20.2% 증가한 주요 선진국이나 15.7% 증가한 전 세계 평균 국가 부채 비율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쟁에서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효과적인 재정 지원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하고 있고 IMF에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IMF가 공고하는 방향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은 국민 필수 예산을 깎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리고 왜곡한 정략적인 비난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미래투자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절반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단 재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던 대로 추진하는 재탕 사업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이라도 혁신성장 등 분야 사업에 대해 투자를 가속화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반영했습니다. 우선 5G 국가망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투자 등 전체 사업의 절반가량은 뉴딜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혁신적인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속도가 나지 않았던 부분을 점검해서 뉴딜 투자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틀 안에서 신규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거나 기존의 혁신성장 관련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거나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투자를 가속화하여 사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기묘하고 필수적인 미래 투자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절반 이상 삭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산 낭비성이라고 주장하는 신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필수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상당수가 중복성, 사업 계획 미비, 필요성 결여 등 예산 낭비 요소가 있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비대면 외교 및 디지털 정부 지원, 문화사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기존의 공공외교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한 디지털 외교 공공외교 사업은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비대면 외교의 특성상 기존 공공외교 사업과 집행 방식 등에서 차별화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대면 외교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기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과 중복된다고 지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 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도 단순 공공정보 수집,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공공정보가 대외 공개가 곤란한 기업의 특정 정보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셋째, 현금 살포성으로 삭감하자는 사업은 지역 골목 상권, 중소기업, 청년, 농어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필수 지원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지역 사랑권 상품권, 농수산물 소비 쿠폰, 세일 인턴 사업 등을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 청년, 지역 골목 상권, 농어민, 경력 단절 여성 등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필수 지원 사업마저 정치적 비난을 일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행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임금 상한을 35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추고 예산을 10% 삭감하자고 주장합니다. 역량 있는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 수준의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은 반드시 대기업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효과가 없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삭감하자고 주장합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는 분들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견이 분분한 연구보고서의 견해에만 편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라거나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대폭 증액되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사업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이미 실시했거나 집행부진 사업 실적 저주 사유가 해소되어 내년도에는 정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되었으나 실집행이 저조하여 삭감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0월 이후 채용 인원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연중 집행 가능한 점, 청년 고용 확대와 디지털 환경 대비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삭감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의 경우도 8월 말 실집행률이 52.3%라며 1,000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신규 사업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정권 홍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등 재정 원칙을 훼손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은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법률이 미비한 사업의 예시로 든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검열, 탄압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장하는 팩트체크 사업의 경우 최근 가짜뉴스 확대에 따른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추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이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투자 소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건설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가 법을 지킬 때 민생이 살아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에만 법정 기한을 지켰을 뿐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불변 증멸, 변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늦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 잡고 여야가 생산적인 태도로 합의안을 도출해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여야 합의가 무산된 채 정부 원안이 통과된다면 국회가 심사권을 자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대응이 절실한 이번만큼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